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막판에 터진 이메일 재수사 변수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ABCWP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가 똑같이 46%를 기록해 백중세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때 332명까지 추산됐던 힐러리의 예상 선거인 단수는 226명까지 떨어졌고 트럼프는 180명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플로리다 등 10개 주 132명의 선거인단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혼전 상태입니다. 더욱이 누가 정직하고 믿을 만한 후보냐는 질문에는 46%가 트럼프라고 답한 반면 힐러리는 38%에 그쳤습니다. 이메일 재수사 발표로 인해 힐러리의 신뢰도가 그만큼 더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FBI는 지난 2001년 빌 클린턴의 사면 스캔들 내용을 일반인이 보도록 트위터에 올려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물가가 오르는 등 금리 인상 조건이 무르익고 있지만 몇 가지 지표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금리를 동결했으나 다음 달에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연준 의장도 지난 9월 청문회에서 새로운 위험 요인이 나오지 않으면 연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열차 추돌 사고로 1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아침 파키스탄 남부 항구 도시 카라치의 철도역에서 여객 열차 한 대가 정지해 있던 다른 여객 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여성 3명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9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부서진 객차들 안에 갇힌 승객이 많아 인명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10년 동안 피살된 언론인 수가 최소 827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5일에 1명이 희생당한 셈입니다. 비리를 파헤치거나 분쟁 또는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취재하다 이런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15명이 목숨을 잃어 지난 10년 사이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목숨을 잃은 213명의 언론인 가운데 78명은 아랍 국가에서 살해됐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서 취재하다 사망한 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유네스코는 언론인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사건이 해결된 것은 10건의 1건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순실 사태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 국내 정치 상황으로 한국인들이 논의하고 토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안보 문제 등에 있어 긴밀히 협조해왔으며 한미동맹과 그 공약은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순실이 외교 안보 현안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맹국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온 것입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최순실 사태의 파장을 지켜보면서 동맹 현안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집권 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핵심 참모진 전원을 개편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